자,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 1주차 복습 OX 지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습 지문은 우리 핵심 요약 강의 가로넣기하고 똑같이 다 기출됐던 지문들, 그걸 조금씩 이제 최신 출제경에 맞춰서 표현 같은 걸 조금 다듬은 것들이에요. 다 기출됐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아이고. 권리 변동과 관련된 거죠. 잠시만요. 권리 변동과 관련된 겁니다. 즉, 권리 변동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라 그러죠. 그중에 우리 이제 취득하고 변경을 주로 봤는데 소멸이 나온 경우도 있단 말이죠. 권리의 소멸은 두 가지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죠.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거죠. 건물이 철거된다거나 토지가 포락이 된다거나 혼동 등을 통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게 절대적 소멸이고요. 반면에 상대적 소멸은요.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전 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죠. 그거를 상대적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소유권에게 넘겨주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즉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소멸했죠. 그런 걸 무슨 소멸을 한다? 상대적 소멸을 합니다. 자, 2번 지상권 설정 행위는 채권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법률의 종류 중에서 우리 법률의 종류 맨날 물어보는 게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는 게 있어요. 채권행위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그럼 채권 채무가 생기잖아요. 의무 부담 행위를 말해요. 1월 10일 날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럼 각과 을은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채권행위예요.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이게 처분행위예요.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면 물권행위가 되는 거고요. 채권 따위나 특허권 따위를 넘겨주게 되면 준물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저당권 설정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설정 계약을 하고요. 저당권 등기를 해줘요. 이때 설정 계약은 채권 행위고요. 등기를 넘겨줘서 등기를 해줘서 이게 설정 행위죠. 이건 물권 행위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나오면 채권 행위고요. 저당권 설정 행위라고 나오게 되면 물권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2번 X. 3번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가? 어떤 행위가 뭔가 문제가 있다. 반사회 질서 행위다. 불공정한 행위다. 실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간이라 행위 당시죠. 우리 사실심 변론 종결이 언제인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1심, 2심, 3심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몰라도 돼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벌써 느낌이 나오죠.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안 주면 1억을 배상한다. 이런 게 위약벌 약정이에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특약하는 게 위약벌인데 과도하잖아요. 그럼 반사회 질서는 무효가 됩니다. 5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제2매매 계약이 기초했다.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2매수인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제2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지요. 없다. 5번 X지요. 여러 차례 봤고요. 6번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해서 적용 범위가 나오죠. 구별해야 되죠. 우리 문제에서 봤던 걸 기억해 보세요. 증여, 기부, 경매 적용 안 되죠. 반면에 부재소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문에서 봤던 게 뭐 있었어요? 무슨 총의 결의가 있었죠. 종중 총의 결의, 업권 손실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그 업계 총의 결의, 이런 것들은 불공정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랬죠. 어촌계 총의 결의, 불공정해가 될 수. 근데 6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담 없는 증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7번. 갑은 을소 X 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썼어요? Y 토지로 잘못 기재. 뭐예요? O 표시 무효죠.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 즉 의사가 일치했으나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리고 차고 취소할 수가 없지요. 다 틀렸죠. 8번. 갑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을이 이름을 빌려줘요. 금융기관에 양해라는 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 대출 약정은 유효하죠. 즉 비진이 표시가 아니죠. 즉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어요. 그럼 비진이 표시가 아니지. 자, 9번. 통정의 표시 무효죠.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무슨 뜻이었었죠? 갑과 을이 채권자의 강제입행을 피할 목적으로 가장매매했었다. 무효다. 갑의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민법 총치사하게 무슨 차고 사기 강박 취소가 아니라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상대방과 허위 표시했어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가장매매 따위를 했을 때 이 갑은 108조 2항의 제3자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그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은 108조 행의 제3자가 아니다가 되죠. 따라서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우리 차고까지 지문을 봤어야 되는데 우리 그 가로 넣기하고 똑같이 허위 표시까지 OX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가로 넣기든 OX든 차고부터 이렇게 확인을 또 복습을 할 거예요. 진도는 차고까지 나갔지만 복습 괄호하고 OX는 차고를 뺐으니까 다음 시간에 차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핵심 정리하고 예상 문제를 병행하면은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용 확인하고 문제 풀고 다시 내용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강의를 밀렸다 하더라도요. 핵심 정리하고 문제풀이 벌써 이제 1주차 개강을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밀리지 말고 꼭 강의를 보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5, 6, 7, 8월 달 4달을 좀 열심히 좀 땀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남들은 급하게 9월 달부터 막 이것저것 자료 찾고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들 조금 수월하게 2차 과목든 다른 과목도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한 4달만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예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